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제2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보니까 총 5개 이제 쿼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대리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판매 현황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실적이 저조한 그 대리점에 대해서 대리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별표 관리 대상 대리점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관리 대상 대리점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죠. 그때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요걸로 이제 변경해 달라, 업데이트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모든 필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그 대리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대리점별로 주문량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했을 때 그게 2,500을 이제 초과하지 못한 그 대리점이 실적이 저조한 그 대리점이래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그 레코드들만 우리 비고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별표 관리 대상 대리점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not인이라는 이 연산자와 우리 하이 쿼리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 이곳에 비고란에 보니까 지금처럼 별표 관리 대상 대리점 요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우리 파주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문제에서 대리점 요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판매 현황 요것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해서 우리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테이블의 대리점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우리 대리점 코드라는 그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값을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지금 주문량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때 각각 이제 대리점별로 우리 주문량이라는 그 필드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량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썸으로 묶어주게 되면 주문량의 이제 합이 나올 거고 그게 2,500을 초과하지 못한 그 대리점을 찾는 거죠. 해서 그 합계가 2,500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초과하지 못한 대리점을 찾을 거니까 내가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not인이라는 요 연산자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서 우리 업데이트 쿼리 요걸로 이제 쿼리 유형부터 변경시키자고요. 해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생성이 됐죠. 우리는 우리 대리점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대리점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요. 비고 필드 더블 클릭해 주고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업데이트 해 달라. 뭘로 업데이트 해라? 우리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 한자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 숫자 8번에 있죠. 요거 이제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관리 대상 대리점 이렇게 쓰고 우리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때 요런 거 이제 입력할 때 중간에 지금 우리 띄어쓰기가 있죠. 그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리점이라는 이 테이블과 우리 판매 현황 테이블을 비교할 때는 서로서로 대리점 코드로 서로서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비교를 해 줄 거예요. 해서 우리 대리점 테이블에 우리 대리점 코드라는 거 요 필드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not in 그리고 high query 이곳에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not in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select라고 써주고 대리점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대리점 코드 이렇게 이제 써주고 from 어디로부터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다.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대리점 코드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이제 대리점별로 주문량의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2,500을 초과하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우리가 대리점별로 묶어서 볼 때는 그룹 바이 해빙절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는 대리점 코드요. 대리점 코드를 기준해서 우리 그룹으로 설정해 달라. 그때 해빙 우리 조건이요. 우리 조건은 우리 주문량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었죠. 해서 주문량이라는 그 필드에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문량의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될 거고 이 주문량의 합계가 2,500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2,5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 대리점 코드별로 우리 주문량의 합계를 구하고 그 주문량의 합계가 2,500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대리점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 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500을 초과하는 그 대리점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2,500을 초과하지 못한 대리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해서 2,500을 초과하는 그 대리점 코드를 찾아서 not in을 붙여서 이 대리점 코드랑 서로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데이터에 우리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쓸 거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요 판매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관계 설정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문량이라는 이 필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잠깐 추가시켰던 거예요. 해서 요 판매 현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한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리점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 값이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쿼리는 일단 꺼버리자고요.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관리 대상 대리점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관리 대상 대리점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죠.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관리 대상 대리점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니까 우리 테이블에서 우리 대리점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우리 비고란에 업데이트된 게 지금 요거 하나 있어요. 그때 우리 D05번의 파주 데이터요. 우리 파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하나만 업데이트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대리점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하이쿼리 사용해라. 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하이쿼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not in이라는 이 연산자를 쓸 때도 있고 in 연산자를 쓸 때도 있죠.
해서 인 연산자가 뭔지, not in이 뭔지, 그리고 하이 쿼리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 코드별로 단가하고 주문량하고 판매량 이 세 가지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는 우리 제품별 평균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제품하고 판매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테이블 표시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제품 코드 봐야 되고요. 단가의 평균, 주문량의 평균, 판매량의 평균 값을 전부 다 이제 보면 됩니다. 해서 제품 코드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단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문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판매량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네 개의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품 코드별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약하고 묶는 방법하고 쭉쭉쭉 뜨죠. 그때 우리는 제품 코드별로 이제 묶어서 볼 거니까 제품 코드는 그냥 묶는 방법으로 놔두면 되고 그 뒤에 있는 거 단가하고 주문량하고 판매량은 각각 뭘 하래요? 우리의 평균값을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거 열 너비 좀 조정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의 열을 이렇게 이제 조정해서 보니까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평균값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점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요 지상 보니까 주문량의 평균이랑 우리 판매량의 평균이요. 이 두 가지 평균값이요. 이 두 가지 평균값에는 값을 이제 반올림을 시키래요. 반올림을 시켜서 값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서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라운드라는 거 그리고 avg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문제가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을 우리가 평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평균값이 알아서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라운드라는 이 함수와 avg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값을 지금 이렇게 이제 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주문량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량 같은 경우는 주문량의 평균이다 해서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주문량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문량이 있는데 그 주문량의 avg 평균값을 구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요 주문량을 우리가 이제 avg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주문량이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됐을 때 그때 이 라운드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우리 반올림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결과값을 보니까 소수점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avg 쓴 거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는데 요 라운드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엑셀에서 라운드랑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해서 라운드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값이 있다.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정수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릿수를 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 그 뒤에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 뒤에다가 개라는 요 글자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문량 평균에 대해서는 이제 싹 다 이제 계산이 끝났고요. 그 뒤에 이제 판매량도 이제 계산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요거 이제 열너비 좀 쭉쭉쭉 이제 조정 좀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판매량 평균이다 해서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판매량 평균이다 해서 제목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 판매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AVG로 이제 묶어주면 이제 판매량의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 값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 반올림에서 정수를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요 AVG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그때 이제 자릿수를 우리가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니까 M% 열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개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필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때 앞에 보니까 이제 단가의 평균이다 하고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제목도 우리가 변경 좀 시키자고요. 해서 단가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여기서 구할 때 여기서 이제 판매량의 평균이 됐든 주문량의 평균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함수 식을 이용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요약에 지금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평균을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요것도 이제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필드명을 보니까 제품 코드다, 단가 평균이다, 주문량 평균이다, 판매량 평균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필드명은 똑같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총 18개다. 18개 맞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그 제품 코드랑 우리 단가 평균 그리고 주문량 평균 판매량의 평균 이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요 컬이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제품별 평균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품별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다 썼으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제품별 평균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제품 코드, 제품명별, 대리점별로 판매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제품별,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라는 거를 이제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도 됩니다. 그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 개의 테이블이 됐든 한 개의 쿼리 그런 걸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이다, 판매 현황이다, 대리점이다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요 문제는 쿼리 디자인으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사용하는지, 열 머리글로 이제 뭘 사용하는지,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우리는 제품 코드별로, 제품명별로, 대리점별로 판매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런 수치값들은 싹 다 이제 우리 판매량의 이제 합계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대전이다, 보온이다, 시흥이다, 아연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가 싹 다 이제 대리점이요. 대리점별로 그렇게 이제 보여준 거고 그 왼쪽에 보니까 제품 코드가 있고 제품명이 있죠. 이 값을 기준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서 행머리글로는 우리가 제품 코드랑 제품명 이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놔야 됩니다. 해서 이 클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2개,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는 이제 18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크기 조정 좀 해서 클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야죠.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대리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요 세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테이블 표시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우리가 클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우리가 이 쿼리 유형에서 클로스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클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클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그 필드들을 각각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제품 코드랑 제품명을 이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는 대리점별로 이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이요. 그 값들은 우리가 판매량에 이제 합계를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클로스텝 요거부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는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제품명은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고 그리고 대리점명은 이제 열머리글로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판매량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판매량에 합계를 이제 줘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 묶는 방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이곳에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제품 코드, 제품명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전부터 시작해서 보온이다, 시흥이다, 아연이다, 안산이다, 영등포다, 오산이다, 의정부다, 파주다, 행당이다 하고 그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때 이제 제품 코드가 AIA, AIB, 그 다음에 AUDA, AUD 우리 B 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제품명을 보니까 에어컨 2개, 오디오 2개, 에어컨 2개, 오디오 2개요.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값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거랑 문제 그림이랑 이제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레코드의 개수 보니까 18개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로스텍 쿼리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거 쿼리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닫기요. 닫기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품별, 대리점별, 판매 현황 이 클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쿼리 이름을 우리가 제품별, 대리점별, 판매 현황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다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별 관리라는 그 쿼리랑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검색할 그 제품명을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그 제품의 판매 현황을 줘야 하는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때 이제 오디오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으면 그 오디오
제품명이 오디오인 그 제품의 이제 판매 현황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는데 문제에서 제품별 관리라는 그 쿼리 이용하래요. 해서 우리가 쿼리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제품별 관리다라고 해서 요 쿼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래요. 해서 우리가 테이블로 이제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대리점이라는 거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랑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거요.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대리점명하고 우리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하고 할인액이요. 요 네 가지를 이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대리점명을 갖다 놓으면 되니까 대리점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 이제 판매량을 이제 갖다 놔야 되니까 우리가 판매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할인액이요. 할인액은 보니까 할인액이라는 그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할인액이라는 그 필드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할인액 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필드 열 너비 좀 쭉쭉쭉 조절 좀 하고요. 그때 우리 제목은 할인액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할인액이다라고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요 이제 할인액을 이제 계산할 때는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10%로 그렇게 이제 할인액을 표시해주고 그 외에는 이제 판매 금액의 5%가 이제 할인액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IIF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할인액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 이제 이름 요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이라는 게 있다. 요 판매 금액이란 그 필드의 값이 10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이제 100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판매 금액의 10% 그 값을 이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이제 10% 값을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0.1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0.1이 10%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금액이 있다. 판매 금액에 우리 5%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 곱하기 0.05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다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쓴 거 요 식을 보게 되면 IIF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요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판매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0만원 이상이라면 판매 금액 곱하기 0.1을 계산한 그 값을 할인액에다가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판매 금액 곱하기 0.05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우리 할인액에다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금액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정렬 지금 이곳에서 이제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한 거를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판매 금액을 봤을 때 이 판매 금액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거 이만큼은 전부 다 이제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죠. 100만원 이상이니까 그때 할인액에 이 판매 금액의 10%한 그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 이곳은 100만원 이하죠. 100만원 이하니까 이 판매 금액의 5%의 그 금액이 지금 할인액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인액은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레코드가 총 100개의 레코드가 쫙 이제 출력이 됐는데 우리는 검색할 그 제품명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입력을 받아서 그 제품의 판매 현황을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제품명을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자고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는 매개 변수로 이제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이요.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매개 변수가 입력 이 대화 상자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품명 이곳에다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제품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때 요 메시지 끝에 요라는 글자 그 뒤에 마침표 같은 게 있나 없나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오디오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 조건 칸에 이제 오디오라는 그 글자가 이제 짜잔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때 제품명이 이제 오디오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ODO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제품명을 봤을 때 싹 다 이제 오디오인 그 제품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필드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대리점 명이다, 판매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할인액이다 해서 우리 필드명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행당이다, 보온이다, 행당이다, 오산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지금 우리 거 오산까지 써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량 보니까 670개다, 590개다, 460개다, 440개다, 290개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이랑 우리 할인액도 우리 문제 그림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요런 이제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천단위 구분 기호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것들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해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제품명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이 제품명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이 표시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고 제품명을 똑같이 오디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입력하고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문제 그림과 지금 제가 작성한 게 똑같게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문제에서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제품별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별 판매 현황하고 쿼리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문제, 요 4개의 쿼리를 싹 다 이제 다 같이 작성해 봤는데 이 4개 쿼리도 뭐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과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제품별로 총 주문량, 그리고 총 판매량, 그리고 총 반품량, 그리고 반품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반품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제품명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다, 총 판매량이다, 총 반품량이다, 반품 비율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이 쿼리를 만들 때 우리 제품과 우리 판매 현황이란 그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제품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판매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다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필요한 필드들을 갖다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제품명이라는 거요. 우리 제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다. 요거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얘는 주문량의 이제 총 합계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주문량이라는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총 판매량이래요. 그러면 우리 판매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판매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총 반품량이요. 얘는 반품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반품량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필드요. 우리 반품 비율이요. 반품 비율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판매 현황 요 테이블을 봤을 때 우리 반품 비율이라는 게 따로 이제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반품 비율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나타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 이 값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 줄 거고 문제에서 제품별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결값이 나타나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묶어 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그마 유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묶는 방법이 떴죠. 그러면 제품명별로 이제 묶어 달라. 그때 우리 주문량은 이제 합계 구해주고 우리 판매량에 이제 합계 구해주고 반품량에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좀 이제 맞추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문량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판매량도요. 여기다가 이제 총 판매량이라고 쓰고 콜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품량도 마찬가지로 총 반품량 이렇게 써주고 콜론이요. 콜론 찍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해 달라고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싹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반품 비율 요거 이제 계산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제목부터 써야죠. 해서 반품 비율이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 찍어 주고요. 문제에서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 식을 이제 써 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서 총 반품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요. 나누기 대괄호 열어서 총 판매량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식을 쓴 걸 보면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써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반품 비율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거나 아니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요 요약을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요걸 이제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반품의 비율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실제 값이 0일 때 0.0%로 그리고 실제 값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8.9%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품 비율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형식 속성 여기다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0일 때 0.0%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0.0% 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형식으로 찾아가서 지금처럼 아까 썼던 거 그대로 0.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지상 봤을 때 제품 코드가
A부터 E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필드 갖다 놓은 거는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코드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때 제품 코드가 우리 제품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우리 판매 현황 테이블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1대 다관계로 되어 있을 때 1쪽에 해당하는 거, 우리 기본 키가 설정되어 있는 이 필드를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때는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1쪽에 해당하는 거, 그 제품 코드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아무거나 갖다 놔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 현황 이 테이블에서 우리 제품 코드 요거 이제 갖다 놓을게요. 요거 요렇게 이제 갖다 놓고, 그때 이 제품 코드는 우리가 왜 가지고 왔다?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놨다 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like 연산자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서 A부터 E까지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거, 그랬으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대괄호 열어서 A 빼기 E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죠. 맞는 문자 이렇게 붙이고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만 조회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요 맞는 문자를 뒤에다 붙여준 거고, 만약에 A부터 E까지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그렇게 나왔다면 요 맞는 문자 요 별표를 우리가 앞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해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건지 아니면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요 맞는 문자 붙는 그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때 우리 열 너비가 좁은 것들은 조금씩 이제 조정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다, 총 주문량, 총 판매량, 그리고 총 반품량, 반품 비율하고 요 제목은 이제 문제 그림과 싹 다 이제 똑같죠. 그리고 에어컨이다, 오디오다, 전자레인지, 청소기, 컴퓨터요. 그 순서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데이터가 나왔죠. 그리고 레코드의 전체 개수는 이제 5개가 조회된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 값들이요. 이 값들도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제 비교해 보면 전부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리고 반품 비율도 보면 반품 비율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돼요. 그래서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쿼리 이름은 우리 반품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반품 현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반품 현황이다. 요 쿼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